2차 항의 개수가 1인 2차 다항식 px와 1차 항의 개수가 1인 1차 다항식 qx가 있다. 조건 가. px 플러스 1, 이 친구는 여전히 2차고 최고차 항의 개수, 즉 2차 항의 개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가 x-1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이 친구는 x-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얘기죠. 근데 x 플러스 1이 좀 띠껍죠? 그쵸? 그래서 저는 x 플러스 1 자리에 x를 갖다 그냥 대입할 거예요. 나 왜 px 플러스 1이 아니라 px가 궁금한 거 아니에요? 이해돼요? 똑같이 성립하겠죠, 당연히. 이거 뭐예요? 수치대입법입니다. 그럼 px 이거 그냥 t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치환하는 겁니다, 사실. 근데 t라는 문자를 쓰고 싶지 않잖아. 그러니까 x로 바로 쓰겠다는 거예요. x 플러스 1에 t를 대입하고 그 다음 t 자리에 x를 대입하는 행위입니다. 마이너스 qx는 x는 뭐가 돼? t 마이너스 1이 되지. 그러니까 이 자리엔 x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음 이거 이해되십니까? 이거 이렇게 쓴 거 이해돼요? 왜 이렇게 썼죠? 이거 어차피 내가 임의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본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죠. 뭐하러 여기서 만든 PQ를 여기서 만들었던 PQ를 뭐하러 가져오냐는 거예요. 결국엔 이 친구는 2차 항의 개수가 1인 2차식이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잖아. 그럼 이 친구도 2차 항의 개수가 1인 2차식은 같으니까 이 친구를 PQ라고 잡지 말았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제 PQ 잡으면 되지 않냐는 겁니다. 이런 식의 사고가 가능하겠죠. 이해가 됐습니까? 근데 PX랑 QX를 뺐더니 X-2를 인수로 가지고 있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P2와 Q2가 같았다는 뜻이죠. 그치? 이거는 여러분 조건 가에다가 나머지 정리 때려도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냥 1 대입하면 P2-Q2예요. 걔가 0이라는 뜻이잖아요. 이해됐니? 여러분 여기서 많이 하는 실수가 뭘까? 여기서 많이 하는 실수? 너도 얘가 인수로 있고 너도 얘가 인수로 있구나 라고 하는 실수를 많이 해요. 근데 그건 언제야? 너네가 0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맞는 말이야. 그러면 각각 x-1을 인수로 갖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아직 알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중요한 얘기 많이 나오는데 아쉽습니다. 조건 나. 2차 함수 y는 px와 y는 qx는 한 점에서 만난다. 무슨 말이야? px와 qx를 연립해 보니까 너의 실근이 몇 개입니다? 한 개입니다. 아니에요. 서로 다른 실근이 하나라는 거죠. 중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실근이 한 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얘를 만족하는 건 이 말고 없어요. 이 얘기예요. 이 말고 딴 건 없습니다. 이해가니?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너가 허근입니다. 이 얘기죠. 또는 근을 가지면 2라는 친구만 가질 수 있어요. 이 얘기가 됩니다. 근을 가지고 싶어요? 실근 가지고 싶나요? 그럼 2만 가지세요. 아닐 거면 무슨 근 가지고? 허근 가지고요. 따라서 이 친구는 x-2의 제곱이라는 예외를 하나 갖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허근 가져야 돼요. 라는 뜻이고요. 다음 조건 다. px를 qx로 나눈 나머지가 9이다. 나왔죠? 여러분 얘도 x-2를 인수로 갖고 얘도 x-2로 인수로 가지면 qx로 나누면 얘는 뭐해요? 나누어 떨어져야죠. 그쵸? 근데 나머지가 남았다는 것은 뭐예요? 얘가 0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즉 x-2란 친구는 너도 갖고 너도 갖는 게 아니라 그냥 뺐더니 우연히 등장한 어떤 친구인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자, 그럼 이 친구부터 조사를 한번 해볼게요. 이 친구부터. px-qx가 그냥 x-2의 세제곱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형태죠, 이 친구는 사실. 그러면 qx가 0인 걸 넣어볼까? qx라는 친구를 x-k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얘로 얘를 나누면 나머지가 뭐야? pk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다 k를 대입할 거예요, 저. 그럼 pk-qk. 근데 qk가 몇이냐고? 0이잖아, 0. 얘가 뭐가 돼? k-3의 세제곱. 너가 9가 된대요, 이렇게. 어때요? 아, 내가 못 푸는 방정식이다. 마이너스 2. 감사합니다. 못 푸는 방정식이다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전에 일단 전개해가지고 풀 생각을 해봐야겠지. 뭐냐? 몇이냐? 6k제곱 플러스 12k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17은 0이죠. 어때요? 못 풀죠? 풀 수 있나? 마이너스 1인가? 가능한 것 같은데? 안 되네. 못 풀죠? 못 풀지. 그럼 이 친구는 실근이 있을 텐데. 아, 여기 있구나. Q형이 뭐야? 아, 단 Q형 봐봐. Q형. 이거 마이너스 K지. 너가 양수라며. 따라서 K는 음수죠. 그럼 음수 세제곱해서 양수? 못 된다 이거네. 따라서 이 경우는 틀렸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제외돼요. 따라서 px-qx는 x-2란 인수를 하나만 가지고 뒤에 있는 2차 인수는 허근 갖는 친구여라. 이런 얘기가 되네요. 되죠? 그러면 이제 px랑 qx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가 몇 개 안 남았죠? A, B, C, D 안 썼지 문제에서. 이렇게 잡을게요. 플러스 할까 마이너스 할까? 플러스 하자. 똑같이. 그러면 여기다 얘 뺀 게 얘라고 했죠? 그러면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1x 플러스 c-k 전개합니다. 그럼 너가 x세제곱 플러스 p-2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p 맞나? 마이너스 2p 맞고 자 마이너스 2p가 플러스 qx 마이너스 2q가 되죠. 이렇게. 그럼 개수비교법으로 pq와 a, b, c, k에 대한 관계식을 얻어낼 수 있고요. 이제 우리 조건 다 써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a는 p-2이고 b-1은 마이너스 2p 플러스 q고 c-k는 마이너스 2q라는 걸 알고 있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k 대입한 것이 9다라는 걸 알고 있죠. 이렇게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에요.
K는 0보다 큽니다. 아 2차잖아. 아 아무도 말 안 해줘. 뭐야? 아 여기서부터 틀렸네. 우울해질라 그런다 얘들아. 이렇게 쓰면 되죠. 지금 x-2의 제곱밖에 안 되네요. px를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 하고 qx를 x-k라고 할게요. k는 음수입니다. 여기다 k 대입한 값이 9예요. 여기서 얘를 빼면 너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죠. k제곱 플러스 ak 플러스 b가 9고 a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4며 b 플러스 k가 4가 돼요. 그럼 이렇게 연립할 수 있죠. k제곱에 마이너스 3k 플러스 4 마이너스 k 마이너스 9는 0이에요. 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5는 0이다. k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k가 마이너스 1이면 a 몇이야? 마이너스 3이고 b는 5가 나오네요. 따라서 px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고 qx는 x 플러스 1이 됩니다. 넘어갑니다. 71번 px를 x제곱 마이너스 4로 나눴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적으라고 하겠대요. 그러면 px는 차수가 몇인지 모르겠습니다. 넣을 때 p 100일 100일이면 300 그냥 쓸게요. 너를 99로 나눈 몫과 나머지래요. 이거는 99 플러스 2의 제곱이죠. 플러스 얘는 3 곱하기 99 플러스 2고요. 99를 x로 거의 치환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99 제곱 플러스 4 곱하기 99 플러스 1 사라져요. 4 곱하기 q 100일 플러스 3 곱하기 99 플러스 6 플러스 2 플러스 8이죠. 99로 묶어요. 그럼 99에 4니까 103 q 100일 플러스 3 플러스 8이죠. 답은 5번이네요.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상수항이 안 보이죠? 근데 규칙대로 가면 상수항은 3의 8제곱, 9제곱인 거 보니까 10제곱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상수항이라는 게 뭐예요? x값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 앞에 a0에 붙은 3의 10제곱은 그냥 임의로 곱해줬다는
사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플러스 3분의 1 A1 3의 제곱분의 1 A2 쭉 가서 3의 10제곱분의 1 A10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x에 몇을 넣냐? 3분의 1을 넣고 마이너스 3분의 1을 넣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3분의 1 넣으면 A0 플러스 3분의 1 A1 플러스 이렇게 가겠다는 거죠. 그럼 이 친구 넣을 필요까지는 없겠네요. 플러스 3의 10제곱분의 1 A10입니다. 이 친구 대입해보면 9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1의 5제곱이죠. 근데 여기다 몇을 곱했다? 3의 10제곱을 곱했대요. 그럼 이 친구는 9의 5제곱이죠. 근데 이 친구도 5제곱이니까 바로 곱해버려요. 2-3 플러스 9의 5제곱 이렇게. 그럼 얘가 8이죠. 이렇게. 맞나? 11, 3, 8, 4제곱 맞네요. 그럼 이 친구 2의 15제곱이네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얘가 없는 상태잖아. 양변에 30제곱 A0를 빼줄 거예요. 여기다가 X0 하면은 0 대입한 거니까 얘가 1이죠. 따라서 이 친구는 3의 10제곱이죠. 그래서 여기서 3의 10제곱을 뺀 것이 답이 됩니다. 답은 2번이에요. 다음 21번인데 fx의 차수가 나왔습니다. 2차식이라고 나왔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하면 밑에 있는 등식이 항등식이라는 거죠. 그럼 fx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 하고 a가 0이 아니다 작성해 주시고요. 이대로 대입해서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다항식을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rx라고 하겠다. 그러면 n bq 플러스 r을 작성해줘요. 이 친구가 1차 이하이기 때문에 ax 플러스 b라고 작성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rx에 x-2로 나눈 나머지래요. 그럼 여기다가 2를 대입할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2a 플러스 b가 뭔지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9차니까 얘가 7차예요. 그럼 이 친구를 유추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이 친구에 상관없는 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얘가 0인 x를 대입해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a 플러스 bi가 a 프라임 플러스 b 프라임 i랑 같으려면 복소수입니다. a와 a 프라임이 같고 b와 b 프라임이 같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어떤 복소수 z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허수래요. 이렇게 둘이 같고 싶대. ab, a 프라임, b 프라임은 실수입니다. 그러면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같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따라서 이 친구랑 허수 부분이 같잖아. z랑 z는 당연히. 그럼 여기다 b 곱하고 여기다 b 프라임 곱했어요. 그럼 허수 부분이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b와 b 프라임이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 이렇게 지워지죠. 그럼 a와 a 프라임도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i뿐만 아니라 어떤 허수가 이렇게 등장하면 항상 이게 성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배운 오메가도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 오메가잖아요. 제가 성립하면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반은 1, 오메가 반은 1,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과 같고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과 같고 오메가 분의 1과 같다 라는 것이 성립해요.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학습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메가를 갖다 대입한다 쳐봐. 그럼 얘가 사라져. 0이 되니까. 그럼 얘가 2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5오메가 제곱 플러스 6오메가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 됩니다. 근데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마이너스 2가 돼요.
이렇게. 근데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마이너스 1과 같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차수를 낮출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것도 전개해 줄 수 있죠.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6오메가 제곱 플러스 12오메가 플러스 8. 그럼 쉽게 또 마이너스 1이고 얘가 또 오메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18오메가 플러스 1이 됩니다. 근데 얘가 A 오메가 플러스 B와 같다고 했으니까 A가 18, B가 1일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RX는 18X 플러스 1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다 2 대입하니까 답은 2번이에요. 이런 식으로 빠른 풀이가 가능합니다. 이게 의의가 뭐냐면 나머지 정리는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상수니까 이 친구를 대입하면 FA가 나머지가 된다. 이게 나머지 정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만약 허근을 갖는 대표적으로 이런 오메가를 사용하는 이런 2차식으로 나눴다고 하면 뒤에는 1차 이하니까 이런 식으로 작성해 줄 수 있고요. 근데 이 친구가 A랑 B가 절대 섞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얘가 허수가 되면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정리처럼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려움을 느낄 곳이 이제 이런 곳이에요. 이런 친구로 나누는 거예요. 어때요? 허근이 아니에요. 근데 근이 뭔지도 모르겠다. 또는 완전 제곱식으로 나누는 상황.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는 상황 특히 이 두 가지예요. 얘가 인수분해가 되던가 아니면 허근을 가지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얘가 이렇게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면 어려움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오는 형태는 보통 특수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문제 풀면서 그냥 아 이런 뜻이구나 라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 친구가 문제예요. 이 친구. 얘가 0이 되는 x값을 대입해서 AB에 대한 1차 방정식, 연립 1차 방정식을 얻어내자니 수가 복잡해져요. 그럼 이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너가 영임을 이용해서 x제곱이 5x 플러스 3이라고 생각해서 차수가 좀 높으면 x제곱에다 얘를 대입해서 차수를 최대한 낮추는 거예요. 몇 차까지 낮출 수 있을까요? 1차 이하까지 낮출 수가 있어요. 그럼 나머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걸 이용했던 것이 비슷한 문제가 아까 봤던 이런 친구였어요. 그치? 차수가 너무 높기 때문에 x에 대한 3차 방정식을 얻어와서 성립하는 등식을 얻어와서 x세제곱 대신 2차 이하의 식을 대입해서 그렇게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55번도 비슷하게 저 4차 다항식인 fx를 2차식으로 나눴어요. 그럼 첫 번째 당연히 a는 bq 플러스 r을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몫이 몇 차인지도 알고 있어요. 2차고 최고차는 계선 1일 거예요. 그럼 여기 px 플러스 q 이렇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근데 또 이 친구의 값에 관계없이 너가 0인 x를 대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상수항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럼 어떤 방법을 떠올린다고? x제곱이 x-b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 대입을 해줄 수가 있죠. 그러면 x-b의 제곱 플러스 x-b 플러스 2x 플러스 a가 되고요.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bx 플러스 b제곱에 플러스 x 마이너스 b 플러스 2x 플러스 a가 되고 이 친구는 또 x 마이너스 b라고 써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2b 플러스 4x
플러스 a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b라고 작성할 수 있고 이게 마이너스 4x 플러스 7이라는 거예요. 그럼 문자가 a, b 두 개고 식이 두 개가 나왔다라는 것이 보이면 a는 b는 4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b에 4를 대입하면 a 플러스 16 마이너스 8이니까 8, 너가 7. 그럼 a 값도 수월하게 구해낼 수가 있는 거죠. 원래는 어떻게 푸는 거예요? 얘를 얘로 직접 나눗셈을 때리는 거예요. 근데 오래 걸리잖아, 딱 봐도. 그러니까 이런 대입 형태를 통해서 시간을 줄일 수가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이 식도 알고 이 식도 아니까 충분히 구해낼 수 있겠죠. (57번입니다) 자, 이런 형태가 나오면 이 y는 px라는 식이 x는 1이라는 직선에 대한 선대칭 도형이 나온다는 거예요. 2차 함수를 떠올려 볼 수가 있죠. 2차 함수라고 하면 x는 1이 축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럼 이럴 땐 절대 홀수항이 등장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px라는 친구를 이렇게 작성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a 곱하기 x-1의 4제곱 플러스 b 곱하기 x-1의 제곱 플러스 c,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상태로 p-2가 2라고 했을 때 저 친구로 나눈 나머지다 라고 하면 식작성을 이렇게 하면 간단해집니다. 그런 스킬이 있어요. (61번입니다) 또 나누니까 a는 bq 플러스 r 써줘요. 나 몫이 몇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얘가 몇 차? n 플러스 1차. 얘가 n차. 그러면 몫은 1차. 그것도 최고차항 개수가 1인 1차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이 a 값과 k 값이 몇인지 모르니까 일단 k 값을 구하기 위해서 x에 0을 대입해 볼 수가 있겠어요. 뭐 여러 가지 대입해서 그 값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수치 대입법으로 풀면 금방 풀리는 문제입니다. 근데 n 플러스 a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하나가 아닌가 봐요. (64번) 별표 치시고요. 내신 빈출입니다. fx를 x-1로 나눴는데 몫이 궁금하지 않고 나머지만 알려줬어요. 그러면 a는 bq 플러스 r 대신 나머지 정리만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두 번째 줄은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당연히 a는 bq 플러스 r을 작성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때 x-1 곱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식을 이렇게 작성하면 틀립니다. 여기 q 프라임 써줘서 얘랑 다르다는 걸 확인시켜줘야 되고요. 그럼 이때 이 친구는 3차로 나눴으니까 2차 이하의 다항식이 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얘기입니다. 2차 이상의 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이용하는 방법은 그 식으로 나누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시 2차 이상의 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나왔을 땐 그 식으로 나누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식도 얘로 나눴다고 생각하고 다시 씁니다. 그럼 얘로 나눴다고 생각하면 x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1 q 프라임 x, 그럼 얘가 몫이겠죠. 근데 뒤에 보니까 나머지 자리에 있어야 할 식이 몇 차야? 2차가 될 수 있는 상황이야. 그럼 이 친구를 다시 한번 얘로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누면 몫이 몇이냐? a가 나와요. a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가 돼요. 빼주면 b-2ax 플러스 c-a가 되면서 이 친구를 a는 bq 플러스 r로 다시 작성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묶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이 친구가 나머지가 됐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이 친구가 몇이냐? 3x 플러스 2인 거예요. 그럼 b-2a가 3이고 c-a가 2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f1이 1이라는 걸 이용해서 여기다가 1을 대입해줘요. 수치 대입합니다. 그러면 1은 a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하여 a, b, c에 대한 식 3개짜리 연립 1차 방정식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a, b, c 값을 구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법인데 이걸 한 번이라도 써봤다면 이 친구를 얘로 나눌 때 몫이 a라는 것을 꼭 직접 나눗셈을 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냥 a 곱하면 이 창이 날아간다는 것이 눈에 보이잖아. 그리고 이 뒤에 남는 새끼가 뭐라는 걸 알아요? 얘라는 걸 아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어떻게 써 여기서? 나머지 쓸 때 a 곱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라고 쓰면 우리는 두 개의 식을 쓴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x에 몇만 대입해줘? 1만 대입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f1은 4a 플러스 5 너가 1이니까 a가 마이너스 1이라 하여 얘가 rx라는 것이 바로 등장하죠. 이렇게 푸는 것이 효율적인 풀이가 됩니다. 그랬을 때 R3은 여기다 대입만 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16 플러스 11 해서 답은 1번이 돼요. 그럼 이 문제가 변형되면 어떻게 변형될 수 있느냐? 어렵게 변형되면 이제 이렇게 변형됩니다. 이렇게 완전 제곱을 정복하라는 뜻이에요. 그 문제가 단계별로 넣어놨어요. 여기는 세제곱과 1차식, 3차식과 1차식으로 나눈 형태가 나왔고요. 여기는 3차, 2차로 나눈 나머지가 등장한 상황입니다. 이 65번과 66번의 기초는 64번이 되겠어요. (79번입니다) 자, fx를 1차식으로 나누고 나머지가 나왔으니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 볼 수가 있어요. f1은 2고 f2는 4고 f3은 6이고 f4는 8이다. 그럼 여기서 발상 하나가 등장해야 돼요. 발상을 외우셔야겠죠. 여기가 1, 2, 3, 4일 때 여기가 2, 4, 6, 8이니까 f에 x를 대입하면 2x가 나온다라는 증식을 떠올려야 합니다. 근데 f가 몇 차? 4차니까 이 친구는 4차 방정식이에요. 그는 몇 개? 4개가 되겠죠. 그 4개가 뭐예요? 1, 2, 3, 4다 이런 얘기죠. 그럼 fx-2x는 0이라고 써주고 이 친구의 근이 1, 2, 3, 4니까 인수 정리를 사용해 볼 수가 있어요. 너가 이런 인수를 갖는구나. 근데 최고차항 계수가 안 나왔죠. 너 때문에 준 게 f0은 2예요. 그래서 다른 문제를 보시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다항식이라고 나오죠. 저건 뭐랑 같은 거예요? 79번 맨 앞에 있는 f0은 2다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몇인지 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f0을 알고 있으니까 x에 0을 대입해요.
그럼 2는 0 대입하면 24K가 돼요. 그래서 K가 12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이 상태로 5를 대입해 주시면 1, 2, 3, 4 돼서 얘가 2가 되고요. 10이 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78번) 같은 경우에는 최고참 계수가 1이라고 나왔어요. 방금 우리가 0을 대입했던 저런 행위는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이때 3차식 fx가 조건 가를 보니까 아까와 달리 인수를 2개밖에 안 줬어요. fx는 x다니까 fx-x는 0이다 라고 하는 3차 방정식을 떠올려요. 그럼 얘는 1과 2가 근이죠. 그럼 얘가 x-1과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의 인수를 모르죠.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잡아요? 원래는 ax 플러스 b라고 잡아야 돼요. 근데 최고참 계수가 1이라고 나왔으니까 x 플러스 a라고 잡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조건 나해보니까 f3이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왔죠. 아, 이번엔 이걸 왜 준 거야? 아까는 최고차항 계수를 구하라고 준 거지만 지금은 A값 구하라고 준 거예요. 그럼 이걸 통해서 A값 구해서 문제에서 뭐 구하래요? F 2분의 1 마이너스 1이 몇이냐 라는 걸 물어본 거죠. 즉 F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해 주시면 답이 나옵니다. 다음 91번입니다. 미적선행 손 들어보세요. 미적선행 했다. 한 명이죠. 자, 이 문제는 이 친구를 x 플러스 1로 묶어요. 그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2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이 묶은 식에서 또 x 플러스 1로 묶으면 그 식을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또 d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조립제법을 4번 때리는 문제가 돼요.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시면 식이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4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맞나 이거? 틀린 것 같은데 여기 0이 없구나. 여러 번 하는 거예요.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여기까지만 이렇게 싹 보면 x 세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에 플러스 0이라는 것이고 이 친구를 얘로 다시 한번 나눴잖아. 그럼 여기 안에 있는 이 식이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마이너스 5란 뜻이고 이 친구를 또 나눴더니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 플러스 5였다는 뜻이고 이 친구를 또 나눴더니 x 플러스 1 곱하기 1이고 마이너스 3이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걸 쭉 정리해보면 이 친구의 개수가 a가 됩니다. x 플러스 1이 4번 곱해졌으니까 이 친구는 바로 써보면 여기서부터 x 플러스 1의 4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x 플러스 1의 세제곱 플러스 5 곱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5 곱하기 x 플러스 1 플러스 0이라 하여 여기서부터 a, b, c, d, e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건 테일러 정리라고 해서 심화 개념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긴 합니다. 왜 합동식 문제를 안 넣었나?
70번입니다. 이해하고 있지? 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심화 개념 나가겠습니다. 합동식입니다. 모듈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수업했나요 이거? 안 했죠? 합동식 이건 대학 과정입니다. 이건 정수론에 나오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걸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 잠깐 배워보는 거예요. 자, 어떤 5로 나눠보세요. 어떤 수를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수를 다 생각해 볼 거예요. 그럼 1이 있고 6이 있고 11 있고 16 있고 21 이렇게 쭉쭉쭉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면 몇씩 더하고 있죠? 5씩 더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내려가면 몇씩 빼고 있죠? 5씩 빼고 있죠. 그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9도 얘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수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 21은 그냥 5 곱하기 4 플러스 1인 거고 16은 5 곱하기 3 플러스 1, 11은 5 곱하기 2 플러스 1 이렇게 표현되는 수들을 5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4란 친구는 5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라고도 쓸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대수 배우셨으니까 일반각 생각하면 이해가 좀 쉬울 거예요. 얘가 360도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한 바퀴 돌아도 똑같지 않냐. 대충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얘네들도 5로 나눈 나머지가 1인수라고 이제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즉 나머지, 목과 나머지 개념을 정수 범위로 확장시킨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합동이 뭐야? 이거 원래 도형에서 배웠던 거지. 근데 수에도 합동이 있다는 거예요. 5로 나눴을 때 21, 16, 11, 6,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9 이 친구들은 다 뭐다? 합동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몇으로 나눴을 때? 5로 나눴을 때 그거를 모드 5 이렇게 써줘요. 그냥 표현법에 불과합니다. 그럼 이때 1과 6이란 수는 나머지가 둘 다 몇이에요? 1이죠. 그럼 얘네들은 합동이다라고 해서 세 줄로 표현합니다. 1과 6은 5로 나눴을 때 합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따라오십니까? 자, 이제 성질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성질을 배우는 이유는 다항식을 정복하기 위해서예요. 다항식이란 어떤 문자의 거듭 제곱에 실수배를 하여 더한 행위죠. 이런 친구들을 다 더한 행위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씩 가볼게요. 자, 이 수들의 11, 6과 11로 가겠습니다. 6과 11은 5로 나눴을 때 합동이다. 그러면 A와 B가 3으로 나눴을 때 합동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 A, B는 합동이에요. C로 나눴을 때. 이건 예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해줘도 합동이 될까요? 합동이 될까요? 됩니다. 이유는 6이란 친구는 5 곱하기 1 플러스 1이고 11이란 친구는 5 곱하기 2 플러스 1이에요. 근데 5로 나눈 나머지를 이야기할 때 이 항은 쓸모가 없는 항이 돼요. 5 곱하기 몇은 내가 알 바가 아니에요. 난 나머지가 궁금해요. 그러면 이 플러스 K라는 행위는 얘에 영향을 줍니까? 안 줘요. 그냥 1이라는 뒤에 있는 나머지에 똑같은 수가 더해진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여전히 합동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더한 9와 14도 합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 두 수가 같아야 될까요? 아니요. 얘가 K보다 5만큼 더 큰 수여도 상관이 없겠죠. C만큼 더 큰 수여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음 양변에 똑같은 수를 곱해도 같을까요? 곱해도 합동이 될까요?
여기 똑같은 수를 양변에 곱한다고 쳐볼게요. 3을 곱합니다. 그럼 이 새끼는 알 바가 없다고요. 그럼 나머지 1에 똑같은 수가 곱해지니까 여전히 합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겠습니까? 맞나요? 그러면 a제곱과 b제곱은 어때요? 5 곱하기 1 플러스 1과 5 곱하기 2 플러스 1을 각각 제곱해 보세요. 그러면 또 이 5라는 것이 단 한 번이라도 곱해지면 나머지와 연관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누구와 나머지가 같을까? 1의 제곱과 나머지가 같을 거예요. 여기서 제가 7과 12를 예로 들었다고 줍시다. 그럼 여기가 2고 여기가 2겠죠. 그럼 여기가 2고 여기가 2일 거예요. 그럼 양변 이거 둘 다 제곱하면 얘는 나머지가 누구랑 같을까? 2의 제곱과 같지 않겠냐는 거예요. 왜? 이 친구는 나머지와 관련이 없을 거 아닙니까? 곱해지면. 얘도 마찬가지로 2의 제곱만 나머지에 영향을 줄 거니까 얘도 합동일 거라는 겁니다. 같은 이유로 몇 제곱을 하든 합동이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 친구 보세요. 2025는 2026으로 나눴을 때 누구와 합동이죠? 빼기 2026 하면 마이너스 1과 합동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얘 몇 제곱 했죠? 그럼 양변 10제곱 해도 합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 이거 지우고 그냥 마이너스 1에 쓸 거예요. 얘도 마이너스 1 써도 되죠? 얘 뭐라 써도 돼요? 2라 써도 될까요? 마이너스 1에 10제곱 1, 마이너스 1에 5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2, 답 3번이에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한 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원래? 원래 2026을 치환하셔요. x로. 그럼 쟤는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1에 10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에 5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이라고 작성하시고 너는 xqx 플러스 r이다 라고 해서 1차로 나눴으니까 0을 대입해요. 그럼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에 10제곱 마이너스 1에 5제곱 3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의 논리적 기반을 설명한 겁니다. 첫 번째. 됐습니까? 이거의 논리적 기반인 거예요. 그냥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 여러분 이걸 안다고 문제풀이가 급격하게 빨라지지 않아. 제가 합동식을 가르치는 이유는 여기 있어요. 어디냐? 자, 3에 2026제곱이 있습니다. 너를 7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많은 학생들이 이 문제를 처음 만나면 얘를 x라고 이렇게 쓸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얘는 뭐가 돼요? x 마이너스 4의 2026제곱이 되죠. 그럼 나 좆됐다는 거 생각하고 안 되네 할 거죠. 그럼 얘를 이제 x로 치환해 볼 거예요. 아니들. 그럼 지금 뭐라 쓸까? x 플러스 4라 쓸까? 그럼 아까랑 별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써도 돼? 2x 플러스 1이라고 써도 되지. 그럼 여기다 x에 몇 넣을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할 거야. 그래도 쉽지 않다는 것이 보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많은 학생들이 만나면 별표 치고 선생님한테 무조건 묻는 문제예요. 그렇겠죠? 자, 우린 합동식을 이용해서 굉장히 쉽게 풀 거예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푸냐? 여러분, 이 친구가 쉽게 풀렸던 이유가 뭐예요? 이 10제곱이란 친구가 별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던 이유가 뭐예요? 너에서 2026을 빼면 절대값이 존나 작았기 때문이에요. 절대값이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몇 제곱을 해도 1, 마이너스 1 안에서 놀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 우리도 이 3이라는 친구가 미친 것이 마음에 안 들어야 돼요. 얘를 뭘로 바꾸고 싶어야 돼요? 해봐야 6, 7, 8 중 하나로 바꾸고 싶어야 됩니다. 그럼 그런 생각이 든 순간 난 얘를 뭘 하고 싶어지냐? 그냥 제곱하고 싶어져요. 최대한 가깝게 만들어버리는 거지. 그럼 얘는 9에 1013제곱이라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새끼는 뭐랑 합동이에요? 2의 1013제곱과 합동이죠. 9랑 2가 합동이니까. 맞나요? 그럼
그럼 밑에 2가 보이는 순간 난 어떤 수로 가고 싶어져요? 8로 가고 싶어져요. 즉 2의 몇 제곱을 쓰고 싶어? 세제곱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죠. 이 새끼가 3의 배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3의 배수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3의 배수로 만들어주세요. 이게 1011이면 3의 제곱 아니에요? 3의 배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1011 플러스 2로 보는 거예요. 이 2를 어떻게 해요? 앞으로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친구는 8의 몇 제곱입니까? 사실 알 필요가 없죠. 왜? 얘 몇 될 친구야? 1될 친구잖아. 얘가 만약에 6이 나왔으면 지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구분하셔야지. 근데 지금은 8이니까 그냥 8의 뭐시기 제곱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넌 누구랑 합동이야? 4 곱하기 1. 답이 4.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린 합동식을 알게 되면 학생들이 어려워할 이런 나머지 정리 이용하는 고급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여의도고가 아니었으면 전 이걸 가르치지 않아요. 충분히 나올 만한 개념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못 푸는 문제예요? 아니죠? 자, 이렇게 풀고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면 실제 학교 선생님이 원하는 풀이가 뭐였을지 저 풀이를 그대로 기본 풀이로 끌고 가볼게요. 예를 합니다. 그럼 선생님이 원하는 첫 번째가 뭐예요? 이 친구를 뭘로 바꾸는 거예요? 9의 1013제곱으로 바꾸는 거예요. 어때요? 발상 1이에요. 그럼 얘를 7로 나누는 거죠. 그럼 7을 뭘로 잡아요? x로 잡죠. 그럼 x 플러스 2의 1013제곱은 xqx 플러스 r이다 라고 써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x에 몇을 대입해요? 0을 대입하겠죠. 그럼 나머지가 뭐가 나와요? 2의 1013제곱이 나오죠. 근데 나머지가 7보다 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7로 다시 나눠야겠네 라는 거예요. 이게 발상 2죠. 사실 이건 발상이라고 보긴 조금 억지가 있어요. 충분히 생각해낼 만한 부분입니다. 그럼 이 친구가 앞에 4가 나가야 된다는 거. 이게 존나 발상이죠, 이제. 그리고 얘를 8로 바꿔야 된다는 게 발상인 거예요. 337 제곱.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 다음 얘를 7로 다시 한번 나눈다는 거죠. 그러면 4 곱하기 x 플러스 1의 337제곱을 x로 나누니까 q' 써야 돼요. 아까 q 썼으니까. 여기다 0 대입하면 4가 답이다. 이게 실제로 선생님이 원하는 답인 거예요. 한 문제를 풀 때 발상이 2개 이상 들어가면 이건 킬러예요. 됐나요? 이런 식의 풀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더 어려운 유형은 다음에 보도록 하고요. 그 차수 얘기가 있을 텐데 앞에 있었구나. 사 40번입니다. 자, 이 친구를 예로 나눈 나머지가 Rx라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가 몇 차 이하예요? 3차 이하가 돼요. 그럼 또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을 이용해서 차수를 줄이고 싶어요. 그럼 여기서 사용할 아이디어는 x-1을 곱하는 거예요. 그럼 x 5제곱 마이너스 1이 0이 돼서 x 5제곱이 1이 돼요. 이 새끼가 x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rx는 x-1이라 답은 9가 돼요.